예, 정말 거침없는 상승세입니다. 코스피가 뭐 자고 나면 자릿수를 바꾸니까요. 지금 100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수가 100포인트 올라서 3,250, 3,100에서 3,200대로 올라왔는데요.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YG경제연구소 차영구 소장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대단한 흐름인데요. 정말 예. 키워드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지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3,200까지 그냥 3,100, 3,200, 3,000에서 그냥 하루 단위로 단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피로감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내릴 수도 없고 시장 전망 어떠세요? 예, 시장에서는 현재 지금 일단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려감이라는 것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면 60에서 80km 정도 달리다 보면 안정감을 느끼고 주위도 좀 돌아볼 수 있습니다만 시속 200km로 달린다. 그러면 굉장히 공포감이 심하죠. 하지만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수익률들이 오늘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10% 날 정도니까 수익률은 굉장히 빠르게 도달할 수 있죠. 하지만 시속 200km로 달리다 보니까 공포감이 극에 달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우려할 바는 지금 우려감을 나타낼 단계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개인의 매수세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탁금이 그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부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1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무려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달성하는 3%를 달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 이런 것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피 중심의 상승 흐름은 거침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미리 예측을 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이라는 게 지금 순리에 따르고 추세에 따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더욱더 올라갈 물론 이제 속도 조절로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이 쉽게 꺾인다 이쪽에 베팅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솔직히 과하죠. 과합니다. 과한 건 사실인데. 과한 건 사실인데 시장이 속도감이 좀 그렇지만 예. 섣불리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죠. 추세를 또 따라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쉽게 내릴 수 없다는 얘기고요.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이슈들과 종목들이 쑥쑥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번 주는 현대차 그룹주가 가장 관심 있겠습니다만 그 주제는 잠시 후에 하겠고요. LG그룹 이제 LG전자가 마그나 인수 그리고 이제 전장에 불을 붙였고 또 알폰소라는 업체까지 인수하면서 M&A 이슈가 붙었는데요. LG그룹주는 조금 쉬긴 합니다. LG그룹주 얘기부터 하죠. 좀 쉬긴 합니다만 오히려 LG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LG그룹주들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구광모 회장 전 때에서부터 그 전부터 제가 LG그룹의 전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이것은 그 전 선대 회장 때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LG그룹이 다양한 계열사들을 갖고 있죠.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이런 부분들을 합치게 된다라면 정말 전기차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소재, 부품, 솔루션까지 다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전 선대 회장께서 그룹 신년사를 통해서 4, 5년 전에 이미 밝힌 바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LG전자가 그때 10만 원을 처음 돌파했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전에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4, 5년 전서부터 꾸준히 이루어졌고 이제 결실을 볼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들이죠.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것도 1, 2년 전서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날 뉴스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LG 그룹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기대감을 갖고 이런 것들을 살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LG전자가 지난주에 축포를 날렸죠. 상당히 많은 높은 영업이익을 구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비해서 LG전자 그러면 글쎄라는 그런 뭐 갸우뚱한 점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단번에 떨어내고 LG전자가 높은 실적을 달성했고 또 미래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가장 핫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의 부품사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에 LG 그룹주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전자가 있고요. 주 LG도 있고 또 뭐 SK이노텍도 LG 이노텍도 있고 화학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중심은 어쨌든 간에 LG전자가 앞에 서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일단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은 이제 이 두 번째로 LG화학이 나서고 있습니다만 LG화학 이후에 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것들은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200 시대를 달리고 있는 코스피 시장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는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뭐 현대차 그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과의 협력 이야기 그러면서 사실은 초기 단계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오늘 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 좀 해주시죠. 13%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다소 좀 조심스럽습니다. 공개적인 방송에서 지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어떤 제가 뉴스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뭐 주말에 저도 찬찬히 뉴스들을 살펴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뭐 결제 단계까지 올라갔다. 굉장히 앞선 보도도 이미 나왔고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정말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타나고 현대차 그룹이 일치월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완성차 업체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애플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애플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모빌리티를 기존 완성차 업체가 이런 것들을 떠안게 된다라면 테슬라 못지않은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식시장에 약 30여 년 가까이 있으면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라면 애플 같은 경우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죠. 특히 휴대폰이 나올 때까지 휴대폰이 오픈식을 할 때까지 매장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 그 사진이 유출된 적이 없고요. 애플의 협력사라는 게 결국 우리가 휴대폰을 뜯어봤을 때 협력사를 유추하지 애플이 스스로 협력사를 밝힌 적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결제 단계에 들어가 있다, 뭐 협업을 하고 있다,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글쎄요 어느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이런 정도의 보안성이 없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좀 어폐가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너무 선취매적인 차원에서 접근은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마냥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리스크 관리 한쪽에는 치중하시고 한쪽에는 뭐 지금 뭐 앞으로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즐기실 수 있는 양수 겹장의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나 정황들을 보면 상당히 좀 얘기가 오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변동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걸 좀 보면서 너무 흥분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주들요. 세 가지 키워드 봤는데요. 전략을 좀 챙기겠습니다. 말씀 쭉 한 것처럼 상당히 속도는 빠른데 마음이 좀 이제 조급하다. 대형주 쪽으로의 쏠림 현상들이 계속될까요? 이번 주 전략 좀 알려주세요. 지금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뭐 코스닥이 내리고 코스피가 올라가다 보니 코스닥을 정리해서 코스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뭐 흐름들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정말 코스피의 대형주들을 갖고 계신 분 아니면 소외감을 극심하게 느끼는 장세가 올 들어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지난해부터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누구는 웃고 있고 누구는 정말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누구는 수익이 나는데 나는 수익이 안 나는 것만큼 정말 주식시장에서 견디기 힘든 괴로움도 없다. 이것도 뭐 역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은 일단 뭐 유동성에 기대어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꺾일 장은 아닙니다. 뭐 우려의 목소리는 뭐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뭐 계속해서 차를 몰다 보면 조심하라고 과속 방지턱도 놔두고 노란불도 켜놓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히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조심스럽게 역반대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이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저도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5에서 6% 오른 종목을 서둘러서 매도하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황도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은 추세에 순응하시면서 수익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최근에 많이 받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매일 계속 가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전에도 분명 고민하셨을 것이고요. 앞으로 한 달 뒤에도 고민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수익은 없죠. 그렇지만 행동을 옮기자니 겁이 나는데 그럴 때는 손절매를 잡고 들어가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9만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손절매를 9만 원에 설정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무조건 저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떨어지면 기다린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계좌 관리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적인 좋은 전략이시네요. 지금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장기적으로 보고 밸류를 보고 산다. 그러기에는 사실상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없이 가자니 소외당하니까. 맞습니다. 약간 이런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급 얘기 조금 해주실래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좀 움직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 샀고요. 오늘은 또 매도이고. 네. 사실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는데요. 네. 그 파생들은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하방 포지션을 딱 구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외국인들 그렇습니다.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외국인들 지금 현재 환율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오는, 오르죠. 예. 오늘도 지금 좀 10원 넘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올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반적인 기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환율이 살짝 들어주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일단 조금 물량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그동안에 올라왔던 과도한 밸류를 한번 좀 정리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가자, 뭐 이런 좀 개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지금 개인분들이 거침없는 매수세로 오히려 이겨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글쎄요,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봄, 가을까지는 매도, 가을 이후에 매수, 다시 또 지금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트렌드를 잡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 번은 실현하고 가자라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 내내 팔았던 기관이 연말에 잠깐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었던 부분 이후에 다시 매도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기관도 올 한 해 우리의 매수 주체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